자, JSP에서 우리 이제 파일을 서버 쪽에 전송을 하려면 이제 업로드 기능을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 기능 을 이제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클라이언트 쪽에 여러분들 이제 브라우저에서 그 HTML 폼 작성을 하셨을 때 인풋 태그의 타입을 그 파일 FILE 파일로 주시면요,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 그 파일을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죠. HTML 태그의 인풋 태그의 타입 값을 파일만 주시면 돼요. 그거 하나로 실제 이제 그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예, 이렇게 업로드하는 걸 이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는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서버 쪽에서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실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HTML 폼 만드는 거는 그냥 인풋 태그에 타입을 파일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게 단데, 서버 쪽에서 실제 이 그 업로드되는 그 파일을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서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이 파일 업로드 부분은 그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합니다. 요거는 ASP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JSP 하고 있죠. ASP 프로그램 할 때도 자체에서 뭔가 업로드 되는 기능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뭐 유료든 무료든 가져와서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업로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ASP나 JSP는 그 일단 외부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PHP는 그러면 라이브러리 없어도 됩니까? 예. PHP는 좀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PHP는 내부에서 그걸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업로드 기능, PHP 그냥 외부 라이브러리 뭐 이렇게 찾을 필요 없고 그냥 자체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JSP 그 ASP 같은 경우에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를 쓰는 걸 이제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 하는 데 있어서 클라이언트 부분은 HTML 폼 작성하실 때 인풋 태그에 타입을 파일만 주시면 파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끝나요. 서브밋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폼 태그에 액션 속성이 가리키는 JS 페이지로 이렇게 값을 던져줍니다. 근데 실제 이 값을 받아서 서버에 저장하고 막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작업을 누가 해주냐면 서버에 있는 JSP 페이지에서 다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처리를 내부적으로 실제 다 이제 해주는 게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업로드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이용하는 업로드라는 게 있고요. 커먼 파일 업로드를 이용한 업로드는 두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JSP에서 업로드 처리를 하는데 두 가지 타입 중에서 한 가지만 하셔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볼 거예요. 그래서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 커먼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서 업로드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뭐 상품 등록할 때 그 다른 부분들은 뭐 상품 이름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상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글자를 입력해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미지는 어떻게 할 건데? 이미지는 우리가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거 아니죠. 그냥 파일 자체를 그냥 선택을 해서 이제 상품 등록할 때 그냥 서밋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그 이미지가 파일이잖아요, 그죠? 파일이기 때문에 업로드 기능을 사용해서 실제 이제 서버에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 파일이 이미지 파일이 서버에 업로드가 되고, 서버에서 실제 이미지를 띄워줄 때 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다. 목록을 띄워줄 때. 그래서 뭐 쇼핑몰 여러분들 접속하시면 대부분 이미지, 상품 이미지들 대부분 다 나오죠. 썸네일도 나오고 상세 보시기에도 이미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상품 등록할 때 다 파일 업로드 기능 사용해서 다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로컬에서 이게 업로드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로컬에서 바로 이렇게 밀어주는, 파일을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는 그런 형태도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웹을 통해서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 업로드된 파일을 이제 이용하는, 예,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업로드 반대가 다운로드죠. 업로드 나중에 이제 자료실 만드시면 업로드 했던 거를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거를 업로드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목록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업로드 해 놓은 파일은. 그래서 업로드는 내 컴퓨터에서 서버로 파일을 전송하는 걸 업로드라고 하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 자, 뭐 설명입니다.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파일을 전송해서 자, 서버에 저장하는 거. 파일을 저장하는 거. 뭐 이게 뭐 문서 파일, 아래 한글이나 워드 파일, 뭐 엑셀 파일 뭐 이런 것도 되고 그죠?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기타 등등. 뭐 포토샵 파일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 모두 다 텍스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서버 쪽으로 이제 전송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는 파일들 뭐 텍스트, 바이너리, 뭐 이미지 파일, 뭐 그밖에 등등 파일들 업로드 할 수가 있고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JSP 페이지에 폼 태그 사용한다. 우리가 그 앞에서 회원 가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양식 사용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일을 클라이언트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폼 태그 사용해서 양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파일을 선택을 해서 서브밋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보실 거고 다음에 이제 전송을 우리가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선택을 해서 클라이언트에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서버 쪽에 전 보내기 위해서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실제 이제 그 서버에 그 내용이 이제 업로드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송된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이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지금 오픈 라이브러리 쓴다 그랬죠. 자, 오픈이라고 붙어 있으면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무료로. 상용도 있습니다. 상용. 상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에 그 인화 서비스 하는 거 한번 이용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사진 있죠, 사진 이렇게 그 디카로 사진 찍은 내용을요, 업로드 해주면 그 인화해주는 서비스 있죠. 특히 이제 그런 쪽에는 이 이미지 한 장에 그 해상도가 크기 때문에 용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보통 사진 찍을 때 한두 장만 이렇게 찍는 거 아니죠. 인화할 때 한두 장만 인화하는 거 아니죠. 엄청난 양의 이미지를 업로드하죠, 한 사람이. 근데 서버는 그 한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이렇게 접속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 가지. 그 용량이 큰 거를 한 사람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올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솔루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에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들은 상용을 보통 써요, 상용. 그러니까 돈 주고 이제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서,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사서 그런 것만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일단 오픈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을 이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픈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건데, 자, 일단은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페이지를 HTML 폼을 사용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위한 JSP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뭐 HTML 페이지에서도 만드셔도 되죠. 근데 여기 이제 HTML 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웹 브라우저에서 어떤 파일 업로드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걸 전송을 하는 폼 페이지를 만들 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파일을 업로드할 때 JSP 페이지를 만들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JSP 페이지에서 폼 태그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지켜라. 그게 뭐냐? 그래서 여기 1, 2, 3,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할 때 요거 이제 요런 밑에 나오는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프로그램 만드실 때 요걸 이제 규칙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여기 폼 태그가 나오고요. 안에 인포 태그가 나오는데 여기 1번 한번 볼게요. 폼 태그의 메소드 속성은 반드시 포스트 방식으로 설정을 해라. 규칙입니다, 규칙. 그래서 이 폼 태그에 여기 보시면 메소드에 보면 포스트라고 들어있죠. 우리 메소드로는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포스트 방식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폼 태그에 자 엔코딩 타입 속성을 여기 그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 예. 자 요걸 이제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로드 파일 업로드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폼은 여기 ENC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 폼 빼기 데이터라고 되죠. 예. 이걸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액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실제 이제 업로드 되는 파일을 받아서 처리하는 JSP 페이지 경로가 요 액션에 와야 되는 거고요. 업로드를 처리할 JSP 파일명이 여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걸로는 안 돼요. 예, 그걸로는 안 되고 예, 이 업로드하는 그 소스는요 딱 별도로 보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폼에서 폼의 내용을 텍스트를 입력해서 서밋 해가지고 get 파라미터 해가지고 내용 출력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별도로 파일 처리는 별도로 소스를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를 위해서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을 파일로 설정해라.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폼 태그 안에 인풋 태그를 사용하는데 파일 선택 다이얼로그 박스를 출력하는 대화상자 파일 선택 대화상자를 출력해주는 그 형식입니다. 타입 값을 파일로 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타입 값을 파일로 주시면 파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업로드 할 때 내가 여러 개를 업로드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인풋 태그에 타입이 파일인 태그를 여러 개 작성을 하셔서 여러 개 파일을 동시에 업로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첨부를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데 보면 두 개, 세 개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데 보면 그것도 개수를 그 첨부할 수 있는 파일 개수를 내가 선택해서 그러니까 이제 입력란을 막 이렇게 확장시켜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을 업로드 할 때는 여기 규칙에 만약 여러 개의 파일을 업로드 하려면 두 개 이상의 인풋 태그. 그래서 여기 인풋 태그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약에 파일 두 개를 동시에 업로드 하겠다 하면 요 인풋 태그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개 이상의 인풋 태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네임 속성. 자, 네임 속성 중요합니다, 그죠? 네임을 다르게 해줘야 되죠. 당연하죠. 네임이 하나의 어떤 변수명,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기 때문에 다르게 이렇게 이름을 주고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스 클라이언트 쪽에 폼 소스 한번 볼게요. 근데 클라이언트 쪽은 간단해요. 의외로 서버 쪽 처리하는 게 좀 복잡하고 클라이언트 쪽은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폼 태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소드를 폼 포스트로 주시고 ENC 타입을 멀티파트 슬래시 폼 빼기 다시 폼 빼기 데이터입니다. 폼 다시 데이터로 주시면 되고 요거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실제 이제 여기 서브밋 버튼 눌렀을 때 요 업로드 처리를 어디서 해준다? process.jsp에서 해준다. 그럼 여기에 실제 업로드 처리하는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 상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코드가 이 process.jsp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 폼페이지에는 뭐 그렇게 뭐 복잡한 거 필요 없고요. 파일 선택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풋 태그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목 뭐 파일 이름 하나 넣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풋 태그에 타입을 파일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임 속성 값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파일 네임이라고 줬죠. 자, 실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분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인풋 태그의 타입을 파일로 주시는 부분, 그 다음에 네임 값은 꼭 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서브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파일을 자 어디로 process.jp 페이지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 실제 업로드 처리는 process.jp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페이지는 그냥 HTML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걸 받아서 업로드 처리를 해주는 그 JS 페이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JSP 페이지 보기 전에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되고 이 업로드 처리를 미리 완성해 놓은 라이브러리를 땡겨 쓰시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죠? 외부에서 제공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땡겨서 쓰는 방법인데, 그래서 파일 업로드 처리를 할 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바 코드로 작성해서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픈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자, 요게 라이브러리 이름입니다. 자, course.jar 압축되어 있죠. 자르로 course.jar 라이브러리나 commons 파일 업로드 자르를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종류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 course 자르나 commons 파일 업로드 자르를 사용해서 업로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이제 두 종류 중에 이제 하나를 쓰시면 되고, 우리는 요 이제 두 종류를 다 이제 써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소개되는 요 두 종류를 다 써봐야 되죠. 일단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course.jar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업로드 처리를 해보고, 야, 업로드 진짜 되네, 잘 되네. 페이지 만들어서 실제 업로드 하는 거 테스트 해보고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 예, 여기 이제 commons 파일 업로드 자르 사용해서 업로드 하는 걸 이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류를 크게 멀티 파트 리퀘스트를 이용하는 코스 자르와 아파치 API를 이용하는 커먼스 파일 업로드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아파치 API 중에 커먼스 파일 업로드 자르는 편리하고 강력한 API. 그래서 코스.자르는 간단하게 쓸 수 있다고요. 그 지금 커먼스 파일 업로드 자르는 조금 편리하다. 편리하다. 강력한 어떤 API를 제공한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쓰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강력한 API 제공하는 것도 한번 써보는 거죠. 두 가지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익혀 놓으시면 뭐 간단하게 그냥 업로드만 하면 돼. 그러면 뭐 이렇게 위에 거 쓰시면 되고, 뭔가 처리가 필요해. 그러면 아래쪽에 거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 보면 아래쪽에는 파일이 하나가 아니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course.jar와 common files upload jar, 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course.jar하고 common files jar 맞죠, 그죠? 파일 업로드 jar 맞는데 하나 밑에 더 있죠. 예, common io jar라고 해서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그 commons 파일 업로드는요, 예, 자체적으로 이렇게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지금 commons io.jar를 이용을 해요. 해서 외부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쓰실 때, 요 밑에 그 commons 파일 업로드 자를 쓰실 때는 이 commons io 자를 같이 다운받으셔야 돼요. 같이 받으셔야 돼요. 같이 받아서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외부에서 라이브러리를 받으면 이걸 이제 세팅하는 방법을 또 아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라이브러리를 자,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요 파일을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받았어요. 다운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이제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내 프로그램에서 파일 업로드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걸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류 업로드 중에 처음에 이제 그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이제 사용하는 단순한 course.jar라고 되는데,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일단은 이제 웹페이지에서 서버로 업로드되는 파일 자체만 다루는 클래스다.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전송한 멀티파트 슬래시 폼. 자, 아까 이거 봤었죠, 그죠? 자, 이거 인시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멀티파트 슬래시 폼 빼기 데이터 유형과 포스트 방식 요청 파라미터 등을 분석한 후 일반 데이터와 파일 데이터를 구분해서 파일을 접근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한글 인코딩 값을 넣기 쉽고, 서버 파일 저장 폴더에 동일한 파일명이 있으면 파일명을 자동으로 변경한다. 그 다음에 오픈 라이브러리, 여기 이제 코스 자르죠, 그죠?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배포 사이트는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서블리츠.com의 코스 안에
요 압축된 형태로 다운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요걸 받아서 사용을 해 보실 겁니다. 자, 일단 course.jar라는 오픈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업로드를 한번 해볼 건데, 사이트가 지금 주소가 나와 있죠. servletch.com의 코스 여기 들어가 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해놓는데 그 자료가 이미 이제 이미 다운로드를 받으신 분도 있고 예제하고 같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속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 접속해서 사이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트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servletch.com /course라고 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course.jar 요거죠. 요걸 이제 다운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코스 다시 여기를 보시면 이제 파일명이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여기 버전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z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다운받을 때 다운받을 때 위치도 이렇게 보고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스크롤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메뉴가 나와 있고요. 도큐멘트 서블릿 쭉 돼 있고, 툴 같은 거 여기 이제 그 종류가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 서버 디렉토리 여기 이름을 코스라고 쳤기 때문에 제일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요 사이트의 하단입니다. 여기 지금 servletch.com에 /cos라고 돼 있잖아요. 경로에 이게 course.jar 요 경로로 바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위에만 보시고요. 자, 브라우저 접속해서 위에만 보세요. 여기서 막 찾으시면 안 되고 밑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에 보시면 버전이라고 되어 있고 요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요 코스 지금 버전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게 이렇게 버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일치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코스 다시 20.08.zip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운로드를 여기서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습을 하시는데, 요 사이트는 하나 이제 절개찾기 해놓으시고요. 절개찾기 해놓으시고,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한다. 업로드, 그 파일 업로드 기능을 만드신다 그러면 요 사이트에서 요 course.jar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일단은 어디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집어넣어야 되느냐,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확인했을 때 코스 다시 20.08.zip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2008이잖아요. 이거는 2020년 8월달 기준으로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요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근데 코스로 시작해요. 코스 시작하고 요 뒤에 버전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운 받으시면 코스 다시 20.08로 압축 파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시면은 코스 다시 20.08.zip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운 받으셔서 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요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운받아 놓은 이 라이브러리를 실제 이제 사용을 할 때, 자,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 자, 여기 이제 임포트문 사용해서, 실제 이제 이 압축을 풀면요, 이 안에 이제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용을 할 때, 임포트에다가 com.orelli.sublit, 다음에 asterisk all. 그러니까 이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를 쓰겠다 하고 JSP 페이지 상단에 요 코드가 이제 추가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다운받으셨으면 이걸 압축을 한번 풀어 보십시오. 저도 다운받아서 한번 압축을 풀어 보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었는데요. 압축을 푸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코스 다시 20.08.zip인데 이걸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폴더 3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라이센스하고 리듬이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자, 압축을 풀고 나서 자, lib 폴더에 보면 라이브러리면 lib 폴더에 보면 코스.잘가 있다 그러죠. 자, 여기 lib 폴더 보이시죠? 예, 여기 lib 폴더 있습니다. 이 lib 폴더를 들어가 보니까 코스.jar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업로드 기능을 구현하실 때 이 코스.jar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되죠. 그러면 방금 다운받았던 이 코스 압축 파일 요거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보관하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실제 서버 접속해서요, 코스 라이브러리를 직접 다운받아서 내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 풀었을 때 요 lib 폴더 안에 폴더가 doc 폴더와 lib 폴더와 src 폴더가 있는데 요 lib 폴더 안에 course.jar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또 궁금하니까 course.jar 이거 이제 그 내용을 자, 잠시만요. 제가 이거 풀어서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course.jar라는 파일 자체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압축, 자, 요거는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용하는 파일은 course.jar입니다. cos.jar 이 자체를 쓰는 거예요. 설명 안 들으시고 딴 거 하시다가 또 설명 탁 하다가 뒤에 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course.jar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파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라이브러리인데 요 cos.jar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 자체를 쓰는 거예요. 쓰는데 요 course.jar를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웹 프로젝트 그 이클립스에 우리 프로젝트 생성하며 웹 컨텐츠라는 폴더 있습니다. 그죠? 그 폴더 안에 보면 웹 인포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아래에 보면 또 lib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웹 컨텐츠에 있는 웹 inf 아래에 lib 폴더에다가 이 course.jar라는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요 위치에다가 이클립스의 요 경로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내가 지금 JSP에서 뭔가 사용을 하고 싶다 할 때 이클립스 그 동적 웹 프로젝트 그 안에 있는 웹 컨텐트 아래에 웹 인포 아래에 lib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 복사해 넣으면 된다. 근데 복사해 넣을 때 이 course.jar라는 이름으로 그냥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되고,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또 설명 좀 더 있어요. 여기 이제 넣으면 되는데 뭐
또는 나오죠. 또는 서버 톰캣에 커먼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톰캣 웹와스에 톰캣 그 하위에 있는 디렉토리 중에 커먼의 lib 폴더에 놓고 또 jdk lib 폴더 찾아서 이걸 넣으면 된다 있습니다. 또는 요 앞에 거 이렇게 하시거나 뒤에 톰캣의 커먼 lib나 jdk lib에 코스 좀 잘 붙여 넣어라 그 뜻이죠. 근데 제가 이걸 압축을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임포트 요거 JSP 페이지에 자 우리가 페이지 디렉티브 아시죠? 꺽쇠갈로 퍼센트 골뱅이 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페이지 해서 예, 이렇게 작성하신 거 있죠? 페이지 디렉티브에 임포트 속성이 있습니다. 임포트. 예. 자, 이 외부에서 제공하는 이 course.jar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실제 이제 이 자바에서 라이브러리를 땡겼을 때는요. 이 자르가 사실 압축 파일이거든요. 자르, JAR. 예, 자바 아카이브 약자인데 자바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압축한 거를 예, 자바에서는 바로 압축 안 풀고요.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압축을 풀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JAR에서 J가 자바를 뜻하기 때문에 예, 요 자르는 여러분들 압축을 안 보셔도 된다. 그래서 이 course.jar 자체를 그냥 요 폴더에다가 예, 톰캣이란다. 그 이클립스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여러분들 이제 동쪽 웹 프로젝트 만들고 그 하위에 보시면 요 폴더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JSP 페이지를 작성하실 때 임포트 여기 이제 속성 사용해서 요 com.orelli.servlet. 별표를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명을 해놨냐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 압축을 저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예, 코스라고 압축을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코스 안에 보시면 com이 있죠. 또 오렐리 있죠. 그 다음에 서블릿 있죠. 여기 보시면 클래스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클래스를 당겨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com.orelli.servlet 해준 거예요. 임포트 문명에 여기 이렇게 JSP 작성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있는 클래스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클래스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죠.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실제 파일 이제 업로드하고 관련된 클래스들입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뒤에 내용 한번 볼게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다운로드 받으실 때 이 이름은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 이름은 항상 버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예, 요 이름이 예, 다운로드 받을 때 이름이 다르더라도 예, 너무 예, 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요거를 압축을 풀면은 예, 그 폴더 중에 lib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면 요 course.java라는 게 요 폴더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을 복사해서 어디에 여기에 동쪽 웹 프로젝트에 웹 인포 안에 lib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설명을 이제 course.jar라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예, 자 지금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멀티파트 클래스에 관련된 거 아까 제가 압축 풀어놓은 게 있어서 여기 있습니다. 멀티파트 여기 보면 멀티파트 리퀘스트 있고 뭐 리스판스도 있고 그죠? 예, 보시면 예,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사용할 건데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자, 서버가 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뭘 하는 겁니까? 요청하죠. 리퀘스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게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를 쓴다는 거죠. 예. 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방향으로 우리가 업로드 하잖아. 그죠? 예, 업로드가 우리가 쓰는 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파일 선택해서 서버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압축 파일 그 라이브러리 안에
이게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요 클래스가 있습니다. 요거 설명입니다. 요거 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형식 한번 보세요. 멀티파트 리퀘스트. 자,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는, 자, 여기 이제 생성자 형식인데 제일 앞에 보면 리퀘스트 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디렉토리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맥스 포스트 사이즈 용량,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 그 다음에 팔리시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여기 지금 나오는 게 타입이고요. HTTP 서블 리퀘스트 타입의 리퀘스트 객체. 그다음에 자바 랭 스트링 타입의 문자열이 문자열. 문자열로 이렇게 매개 변수 값을 넣어준다는 거죠. 세이브 디렉토리. 그다음에 int 숫자 값으로 맥스 최대 포스트로 보낼 수 있는 사이즈. 그다음에 java.len.string 요 타입의 인코딩. 인코딩 타입 넣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파일 rename policy라고 해서 그러니까 파일 이제 업로드 할 때 자 이름 변경하는 이제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아래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멀티파트 리퀘스트. 자, 요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 생성해서 쓸 건데 여기 값을 넣어 줘야 되는데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어떤 값을 주고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다섯 개 값이 대충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객체 만들 때, 그죠? 객체 만들 때 여기 값을 던져주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자 리퀘스트 객체. 리퀘스트 객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리퀘스트 객체하고 리스판스 객체 그 JSP에서 기본 내장 객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아웃 객체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리퀘스트 객체는 리퀘스트 내장 객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디렉토리. 자, 디렉토리 폴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세이브 디렉토리야. 저장할 디렉토리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이걸 지금 쓰고 있죠? 파일을 업로드 하는 거예요. 파일을 업로드 하는데 클라이언트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서버에다가 전송하고 싶어. 근데 전송해서 어디에 저장할 거냐는 거지. 서버에 어느 폴더에 저장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그 저장될 디렉토리를 경로를 여기 두 번째 세이브 디렉토리에다 준다는 거죠. 문자열 스트링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버의 파일 저장 경로를 설정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맥스 포스트 사이즈. 우리가 메소드에는 get과 포스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파일 업로드 할 때는 다 포스트다, 그죠? 포스트인데 자 여기서 맥스 포스트 사이즈는 자 최대 그 파일에 업로드 할 때요. 그 업로드 되는 파일의 최대 크기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바이트 단위입니다. 바이트. 예. 숫자로 넣어주게 돼 있죠. 숫자. 그러니까 최대로 업로드 할 수 있는 파일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숫자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고 100바이트라고 했는데 100바이트보다 큰 걸 업로드 하려고 한다 하면 뭐가 발생된다? IO 인셉션이 발생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요거는 내가 업로드 하고자 하는 파일을 제한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몇 메가 이렇게 뭐 4메가 그럼 10메가 이렇게 제한할 때 딱 제한을 주고 그죠? 그 사이즈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이즈를 넘어가면 뭔가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뭐 파일이 뭐 용량이 크다 하면서 거부를 하든지, 그죠? 예, 뭐 메시지를 띄우든지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스트링 타입으로 자 인코딩 나왔습니다. 자 인코딩 요령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봐서 UTF 파일 이렇게 넣어준 거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팔리시 라고 했는데 파일 리네임. 자 파일 이름을 자 제명명이죠. 리네임이 이름을 다 같이 다시 붙이는 거죠. 파일 리네임 팔리시 정책인데 파일 이름을 바꾸는 정책이죠. 우리말 하면. 그래서 파일명 변경 정책 정책인데 자 요 타입에 이제 팔리시 값을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세이브 디렉토리에 파일명이 중복되는 경우 자 여기 이제 서버가 있어요. 서버가 있고요. 여기에 내가 a.jsp라는 이미지를 a.png
라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요. 그러면 서버의 어느 공간에 a.png가 업로드 되겠죠. 업로드 됐어요. 그런데 자, 또 똑같은 a.png를 png를 또 업로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서버상에 여기 업로드되는 공간 디렉토리에 똑같은 파일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정해주는 거예요. 덮어쓰기 할 거냐 아니면 귀족의 건을 덮어쓰지 않고 이름을 뭐 바꿔서 저장할 거냐 그거를 요 팔리시에서 이제 지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이브 디렉토리 요 상단에 요 지정되어 있는 경로에 만약에 업로드하고자 하는 이 파일명하고 자 이미 업로드된 파일들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똑같은 게 있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파일명이 중복되는 경우 이제 덮어쓰기 할 여부를 설정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하지 않으면 덮어 써버린다 되어 있죠,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안 주면 자 여기 기존에 a.png라는 이름이 있어. 근데 a.png를 업로드하면 이거는 덮어쓰기 된다. 기존에 거 없어지고 덮어써 버린다. 예. 그래서 이게 덮어쓰지 않고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저장하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매개 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이렇게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클래스 상에서 객체 생성할 때 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섯 가지 매개 변수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JSP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제 외부에 이제 코스.점 자르를 웹 컨텐트 하단에 웹인포 아래에 있는 lib라는 폴더에 복사해서 넣어야 된다겠죠? 코스.점 자르. 근데 이거 지금 들으면 아는데 또 시간 지나면 다 잊어집니다. 뭘 가져와서 뭘 넣었지? 막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업로드하는 부분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임포트 할 때 여기 보시면 com.orelli. 그 서블릿. 자, 요거 이제 패키지가 자르라는 코스.자르라는 그 이제 압축 풀면 패키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사용할 거고 그다음에 com.orelli.sublit.multipart라는 패키지 안에 요 안에 또 패키지가 더 있다는 거죠. 멀티파트 4단계 들어가서 여기 안에 있는 클래스도 쓸 거다. 이렇게 페이지 디렉티브 사용해서 여기 이제 임포트 속성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 된다. 뭐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파일 업로드하는 JSP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여기 보는 게 JSP입니다. JSP 쪽에 처리를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new 해가지고 아까 멀티파트 리퀘스트에 5가지 매개 변수값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스를 쓰려면 일단 객체를 찍어내야 되죠. new 해가지고. 그래서 new 해서 자 멀티파트 리퀘스트에서 그냥 리퀘스트 객체는 디폴트 우리가 내장 객체 쓰니까 리퀘스트 이름 그냥 그대로 주시면 되고 자 여기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요게 뭡니까? 저장될 디렉토리 서버에 어느 디렉토리에 저장하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요거는 서버에 C 드라이브 루트에 업로드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고 여기에 저장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서버의 C 드라이브 루트에 업로드라는 디렉토리에 저장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5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이게 수식 나왔죠. 수식입니다. 수식이면 요거를 수식을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여기 이제 용량이죠. 업로드되는 최대 크기 용량 파일의 크기 용량을 기본 바이트 단위로 쓴다고 했습니다. 이 바이트 단위로 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얘기한 거는 1024 하면 자 여기다가 1024를 넣으면 1024 바이트죠. 그러면 1024 바이트가 단위를 이렇게 바꾸면 1kb겠잖아요. 그죠? 1kb로 바뀌죠. 그러면 요게 1kb라는 뜻이고요. 자, 1kb가 1024개. 1024개의 자, 킬로바이트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요거는 1메가바이트가 됩니다. 그죠? 1메가바이트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1024 곱하기 1024라는 얘기가 1메가바이트를 뜻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앞에 5를 곱해줬잖아요. 5를 곱해줬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1메가바이트 합니까? 5메가바이트죠. 그럼 최대 용량은
5MB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값을 넣어줄 때 바이트 단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00메가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예, 4 곱하기 1024 하시면 되겠죠. 1024가 1KB 고 여기에다가 1024 곱해주는 게 1MB니까 100MB를 올리겠다 최대. 그러면 요거 앞에 거를 100이라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단위가 바이트다. 예. 그리고 인코딩 타입은 우리가 UTF 파일 다 썼죠. 그냥 UTF 다시 파일 넣으시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UTF 파일 인코딩 타입 썼기 때문에 UPath 파일 그래서 뭐 리퀘스트하고 UTF 파일은 항상 뭐 똑같이 넣으시면 되고 조금 다르게 쓰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기 보면 업로드 되는 폴더, 그러니까 이거는 서버에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서버 역할하는 그 컴퓨터의 어느 부분에 어느 디렉토리에 파일을 저장해 놓겠다. 이거는 실제 세팅할 때 달려줄 수도 있어요. 예, 달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어떤 경로에 저장하도록 만들겠다 하면 그 경로를 뭐 소스 코드상에 이제 작업해서 업로드 폴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용량 부분은 뭐 이게 이제 최대 사이즈를 지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지금 들어가는 값이 정책이죠. 그 파일 리네임 팔리시라고 해서 파일 이름을 동일한 파일 이름이 업로드되는 폴더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안 넣어주면 덮어쓰기다. 그죠? 지정을 안 해주면 덮어쓰기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디폴트 파일 리네임 폴리시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던져줍니다. 자 기본 형식이고요. 기본 형식 봤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JSP 이제 이 페이지가 JSP 페이지죠. JSP 페이지고 HTML은 만들기 쉽다 그죠? HTML은 파일 업로드 할 때 뭐만 알면 돼요. 폼 태그 안에다가 인풋 태그 쓰시는데 인풋 태그 쓰는데 타입을 파일로 주시면 되겠죠. 그죠? 파일 하면 파일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임 값 주시고 그죠? 이렇게 네임 값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브밋 해서 요 액션에서 이제 던지는 부분이 이제 여기 이제 JS 페이지로 이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JS 페이지는 소스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지금 이제 코스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제 쓰기 때문에 일단은 동적 웹 프로젝트 안에 웹 컨텐트 아래에 웹인포라는 폴더 아래에 lib에다가 코스.jar 라이브러리를 집어넣어야지 쓸 수 있다 그랬죠. 넣고 JSP 코드에는 임포트 명령 사용해서 페이지 디렉티브에서 이렇게 임포트 명령해서 패키지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서블릿과 서블릿 밑에 있는 멀티파트 여기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객체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값 주고 뭐 기본적으로 요 값 주시고 그냥 써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멀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객체를 쓰겠죠. 참조해서.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세부사항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제 세부사항 남으면 이제 메소드들을 알아야 돼요. 방금 우리가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 하나 생성했죠. 기본 생성자 파라미터 값 5개 주면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놈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이제 클라이언트 HTML 폼에서 그 전송된 그 파일을 저장을 실제 서버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멀티파트 리퀘스트 메소드들이라서 여기 메소드 종류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숙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 이제 뭐 사실은 이걸 이제 소스 코드로 만들어 놓고 그 패턴 그대로 쓰면 되죠. 맞잖아요. 업로드 폼에서 업로드 했을 때 업로드되는 JSP 거기 뭐 예제 보면 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순서대로 우리가 작성을 하시면 업로드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에 메소드가 이게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웹브라우저에서 전송되는 요청 파라미터 중에 자 일반 데이터는 get 파라미터 우리 앞에서 request get 파라미터 많이 썼잖아요. 앞에 예제할 때도 썼고 그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봤는데 파일의 경우에는 다르다.
뭘로 받냐면 get file names라는 메소드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파일 처리하는 것은 일반 텍스트 처리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죠? 텍스트 값을 처리하는 거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get file names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받는다고 돼 있고, 일단은 메소드 종류들 이렇게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종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익숙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몇 번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익숙해져요. 자,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요 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요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get content type. 예. 자, 요게 이제 return type입니다. return type. 예, 요게 이제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return type이고요. return type입니다.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get content type은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요거 이제 컨텐트 타입에 대해서 리퀘스트 객체나 리스판스 객체 사용해서 컨텐트 타입 내용 이제 확인한 거 앞에서 해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업로드된 파일의 컨텐츠 유형을 반환해주는 메소드. 그래서 업로드된 파일이 없으면은 널 값을 반환한다. 그죠? 그래서 업로드되는 컨텐츠, 자, 파일의 컨텐츠 유형을 반환해주는 게 get 컨텐트 타입이다. 그 다음에 get 파라미터는 앞에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 일반 데이터, 자, 여기서도 일반 데이터 받을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 자 네이밍 값을 전달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 파라미터 네임죠. 이거 앞에서 받을 건데, 예, 맞습니다. 이 열거형으로 실제 이제 넘어오는 파라미터 이제 이름들을 이제 전달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enumeration 객체 타입으로 반환해주는 메소드고요. 다음에 get file, 자, 요 스트링 네임인데 여기 이제 파일 형태로 전달된다 되어 있죠. 서버에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파일 객체를 반환해주는 메소드다. 자, 그래서 업로드된 파일이 없으면 널 값을 반환합니다. 자, 그 다음에 get file name. 자, get file names라고 해서 여기 상단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요 부분이죠, 그죠? 파일의 경우에 요 메소드 씁니다 했는데, get file names 해서 요것도 열거형이죠. enumeration 타입으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폼 페이지에서 input 태그 내에 타입 수승값이 파일로 설정된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반환한다. 그래서 input 태그 안에 그 타입이 요 놈은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타입이 파일인 것들만 모아가지고 enumeration 열거형 타입으로 해서 리턴을 해주는 메소드가 get file names입니다. 우리가 파일 업로드 할 때 하나를 업로드 할 수 있지만 여러 개를 업로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파일 타입이 파일인 게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목에 모아가지고 열거형으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get file names. 다음에 이제 get file 시스템 네임이라고 해서요. 자, 사용자가 설정하여 서버에 실제로 업로드된 파일명을 자, 반환합니다라고 됐습니다. 자, get file 시스템 네임즈. 그래서 사용자가 설정해서 서버에 실제로 업로드된 파일명 반환한다. 그래서 파일명이 중복되면 변경된 파일명을 반환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중복이 될 때 변경된 파일명을 반환한다. 그 다음에 자, get original file name. 그래서 사용자가 업로드한 실제 파일명을 반환한다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도 이제 파일명이 중복이 되면 변경 전에 파일명을 반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메소드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 get로 지금 시작합니다. get죠, getter. 정보를 우리가 요런 메소드를 가지고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요 메소드 사용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사용해서 실제 자 처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소스 한번 보면 자 상단에 자 이렇게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 컨텐트 타임 텍스트 슬래시 html 캐릭터 유테이프 파일 다음에 요 페이지 자 디렉티브에 임포트가 많다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코스.자르, 코스.자르. 자, 이건 이제 쓰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com.orelli. 예, 자, 서블릿 패키지 안에 있는 자 클래스들을 쓸 거고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코스.자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다음에 com.orelli. sublit. multipart. all. 예, 자, asterisk.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클래스를 쓸 거다. 그리고 자 자바 API에서 제공되는 java.util 아래에 있는 클래스도 쓸 거고 java.io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도 사용할 거다. 그런 거죠. 스크립트리 자 부분에 소스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멀티파트 리퀘스트 타입의 멀티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자 new 객체 생성하는 거죠. 자 멀티파트 리퀘스트에서 자 리퀘스트 객체 그 다음에 업로드 해서 저장할 자 경로죠, 그죠? 경로. 그래서 서버상의 업로드라는 폴더에다가 저장하겠다. C 드라이브 루트에. 다음에 용량 5메가바이트 최대 용량입니다, 그죠? 자 인코딩 타입은 UTF-8 해서 UTF-5 넣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파일 그 rename 파일리시라고 해서 요 객체 이제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요 객체는 이름이 동일한 게 있으면 뒤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업로드하는 이제 그런 객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타이틀 자 여기 멀티 자 여기 멀티 객체 요 멀티라는 객체 지금 우리가 할당을 받았죠. 3점 분수에. 그래서 이 멀티 파트 리퀘스트 객체인데 멀티라는 이름을 씁니다 지금. 그래서 멀티.get 파라미터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자료를 받을 때는 그냥 get 파라미터 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가 아니라 이렇게 그 멀티 객체에 get 파라미터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타이틀이라는 폼에 요게 타이틀이겠죠? 요게 타이틀입니다. 네임 값이 타이틀이라는 거죠. 요 타이틀 값을 get해서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요 타이틀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줍니다. 제목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자 멀티파트 리퀘스트의 get 파라미터 메소드 똑같은 이름이 똑같죠, 그죠? 리퀘스트 객체하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폼에 있는 타이틀 자 입력상자의 값을 가져와서 저장하고요. 타이틀 일단 출력하네요. H3 태그 사용해서 제목 출력하고요. 제목 출력하고 자 그 다음에 enumeration 타입으로 해서 files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자 열거형 값을 받는데 자 멀티 자 이거죠.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입니다, 그죠? 객체에 get file names 해서 열거형 타입으로 파일 이름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enumeration 받고요. 그래서 이 files라는 자 여기 이제 enumeration 타입에 있는 요소를 하나 읽어내서요. 자 여기 files.next element 자 요게 요소 하나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서 스트링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서 요 스트링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파일명을 넣어주는 거죠. 요거 뭐 형식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이제 보면 파일 네임과 오리지널이라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요 부분에 이렇게 보면 멀티라는 자 요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에 get file system name 자 요 메소드에 이제 이름을 주고 네임 값을 주고 네임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명이죠, 파일명. 파일명이 들어가 이제 파일명이라는 것보다 여기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파일 입력 상자의 이름. 요 이름. 아까 파일 뭘로 돼 있더라? 파일 네임즈인가? 이거 이 이름을 받는 거예요. 요 이름. 그래서 요 파일 입력 상자 이제 우리 네임 속성 값을 읽어서 자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 여기서 요 이름을 여기 get file name이라고 해서 해서 실제 이제 여기 안에 담겨 있는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get original file name 해서 요 똑같이 이제 요 네임 값을 주고 파일 네임과 오리지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임시 파일명하고 실제 저장되는 파일 이제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업로드 할 때 중복이 업로드되는 파일에 중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파일 네임과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실제 파일 이름 오리지널, 다음에 저장 파일 이름 파일 네임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 하는데 이게 중복 파일이 여기 이미 있더라.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또 이미 있더라 했을 때 그 얘기죠. 그리고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없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일명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파일명과 저장 파일명, 그래서 여기서는 자 get file system name 이렇게 내용과 오리지널 요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업로드되는 파일과 서버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파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존재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실제 이제 저장을 할 때 요 지금 업로드 하고자 하는 요 파일의 이름을요 그대로 쓰지 못하고 뒤에다가 1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펭귄입니까? 펭귄이라는 JPG 파일인데 똑같은 파일 내용이 있으니까 1이라고 바꿔서 저장 파일명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오리지널이라는 게 업로드 할 때 그 이름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업로드 되는 폴더에 똑같은 파일이 없으면요 뭐 오리지널이든 파일 네임이든 동일하게 사용이 될 건데 업로드 하려고 딱 보니까 서버에 이미 똑같은 이름이 있어. 그러면 요 오리지널 이름과 다른 그 오리지널 이름 뒤에 숫자가 붙은 여기 이렇게 뭐 펭귄이면 펭귄 1.jp죠. 펭귄 2.jp가 있어. 그러면 펭귄 1 뒤에다가 숫자 붙여가지고요 1.jsp로 해서 요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한다는 거죠. 업로드를 한다는 거죠. 자, 실제 이제 그 업로드 할 때 그 내부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부분까지 여기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복 업로드하는 그 서버 폴더에 이게 중복 파일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진다. 자, 그래서 소스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웹 컨텐츠의 웹인포의 lib 폴더에다가 얘를 이제 복사해서 탐색기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됩니다. 압축 푸는데 lib 폴더에 보시면 있죠. 다운로드 받은 압축 폴더에 보시면은 lib 폴더에 이 코스 잘했습니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HTML 양식 만드시는데 뭐 다른 거는 어려운 거 없고 일단은 자 enc 타입, 인코딩 타입 자, 메소드 요거 포스트로 주시고요. 인코딩 타입은 멀티파트 슬래시 폼 빼기 데이터 요거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업로드를 지금 이거 타입이 파일인 게 하나밖에 없죠. 파일 하나만 업로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지금 요 네임이 파일 네임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파일 하나를 이제 업로드하는 소스고요. HTML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파일 업로드 01 process.jsp.jsp죠. 그래서 JSP 페이지에 자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작아서 뒤에서 잘 안 보고 싶은데 일단은 파일 업로드 01 자 프로세스 JSP 페이지입니다. 자 양식에서 폼에서 자 파일 선택해서 이 부분이죠. 이게 이제 그 서밋 버튼 누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결과에 이렇게 업로드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업로드 됐는지 안 됐는지는 톰캣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서버 컴퓨터가 되죠. 서버 컴퓨터에 실제 업로드 폴더에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펭귄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업로드 된 겁니다. 그래서 소스 그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 일단은 예, 페이지 디렉티브에서 임포트문 사용해서요. 실제 이제 코스 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 쓰겠다 다 지정해주고 자바.util과 자바.io 잡아주시고요. 임포트로.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이제 new 사용해서 자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 C 드라이브 루트에 업로드. 자 이때 슬래시 두 번 넣어줬죠. 예, 이스케이프 코드 처리해 준 겁니다. 슬래시. 그래서 5MB 표시하기 위해서 5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했고요. 인코딩 타입은 UTF-8 문자열로 넣어줬고요. 뒤에 마지막에 팔리시는 객체로 디폴트 파일 리네임 폴리시라고 객체 생성자 사용해서 객체 던져줍니다. 자, enumeration 타입으로 해서 멀티점 get 파라미터 자 names 해서 이름을 다 가져오죠. 가져오면 이거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할 때 했던 소스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get 파라미터 names 하면 폼에서 이렇게 던지는 요 내용들, 요 파라미터 이름들을 다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param.has more elements 사용해 가지고 값이 있으면 예, 요 next element 해서 enumeration 타입으로 해서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string 타입으로 일단 이름을 요 이름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get 파라미터 사용해서 값을 가져오는 거죠. 요 이름을 사용해서 변수 이름을 사용해서 값을 가져오고. 그래서 변수 이름과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enumeration 타입으로 files 자 multi.get file names 해서 요거는 이제 파일 타입이 파일인 요 부분은 이제 가져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files.has more elements 해서 enumeration 타입으로 요 파일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enumeration 열거 타입으로 이렇게 받아서 읽어낼 값이 있느냐. 자, has more elements 해서 읽어낸 게 있으면은 자, 여기 이제 string 타입으로 name, 다음에 file name, original 타입 이렇게 있는데 일단 files.next element 해서 요소 하나 끄집어내서 요 열거형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파일즈에. 그래서 끄집어내서 예, 파일명을 파일명이란다. 요 파일 이름을 파일을 선택하는 요 상자 예, 이제 이름 하나 가져오죠. 가져와서 요 상자의 이름을 가져와서 요 상자 안에 있는 예, 요 실제 업로드되는 자 파일 경로 이제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 파일 네임을 가져오고요. 파일 네임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에서도 get original 파일 네임 해서 또 이 값도 이제 가져옵니다. 실제 이제 이름 중복이 안 되면 이게 동일하게 나타날 거고 이름 중복이 될 경우에는 파일 네임에 보면 이름 파일명 뒤에 숫자가 붙어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은 multi.get connect 타입에서 자, 요 타입의 스트링으로 예. 자, 컨텐트 타입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ulti.get 파일 해서 자, 이 이름을 예, 그대로 예, 주게 되면 예, 파일 객체 가져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결과값을 이제 println 사용해서 out.println에서 자, 여기 보면 뭐 name과 original과 파일 name과 타입 출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이름, 예, 파일 name,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오리지널 파일명과 그냥 파일명 예, 다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콘텐츠 타입 예, 이미지 슬래시 jpg라고 되어 있죠, 그죠? 파일 콘텐츠 유형 이렇게 가져왔고요. 콘텐츠 타입 가져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if 조건식 사용해서 파일이 not 예, 자 파일이 not null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null 아니면 요 파일 이제 크기를 출력해라. 그래서 파일 랭스 파일 객체의 랭스 사용해서 파일의 크기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데 이게 바이트 타입일 거예요, 기본. 예. 그러니까 777835 돼 있는데 예. 그래서 파일 크기를 출력하고 예,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일반 자 다시 자 폼이 있는데 폼에 자 일반적인 어떤 이 내용들은 이름이나 제목 같은 거는 예, 요 while문 상단에 있는 while문에서 처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값을 읽어올 때 여기 보면 get parameter라는 거 사용해서 읽어왔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파일과 관련해서는 get file names라는 걸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사용을 했고, 이게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실제 이 while문이 상당히 유용하겠죠. 업로드되는 파일이 여러 개일 때 유용한데, 지금 하나만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해서 한번 올리고 한 번 더 올리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파일이 여러 개라면 여러 개를 올리더라도 여러 개의 파일이 다 올라간다는 거죠. 만약 여기 이제 3개를 만들었어요. 파일 1, 파일 2, 파일 3 이미지에서 3개 만들고 그림 3개를 한꺼번에 파일로 올리면 3개가 다 올라간다는 거죠. 이 소스 자체로.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씩 올리는 거 먼저 하고요. 지금 여러 개 올리는 게 뒤에 따라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은 하나씩 올리는 것까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올릴 줄 알면 여러 개 업로드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일단 하나 올리는 거 먼저 실습할게요.